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7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애플이 급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12월 미국 소매 판매에도 핵심 수치는 견고해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작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해서 나스닥이 오늘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6% 내린 43,153의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 밀린 5,937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9% 떨어진 19,33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주 약간 상승했습니다. 0.18% 상승해서 5,162를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더 상승했습니다. 1.09% 상승해서 1,193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 지수는 0.5% 소폭 상승해서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으나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7,292억 달러로 계절 조정 기준 전달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직전월 수정치 0.8%와 시장의 예상치 0.6%는 밑돈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와 건축자재 등 소비가 줄었지만 연말 소비 시즌에 취미용품 등의 매출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국제유가 반등에 주유소 휘발유 매출이 1.5% 정도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매 판매는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미국의 강한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소매 판매는 실제로 우리의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를 2.7%에서 2.9%로 끌어올릴 만큼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소비 지표는 이날 증시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았는데요. 소매 지표 발표 직후에도 주가 지수 선물은 큰 변동이 없었고 개장 후 증시에도 충격이 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날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도에 주가 지수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에서 매물이 나오고 마감 1시간 전 매물이 쏟아져서 낙폭이 컸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첫 일주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7천 건으로 역사상 저점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주 이동 평균이 보여주는 추세도 21만 2,750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2주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인구를 보여주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예상치 187만 건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가 매월 집계한 미 북동부 제조업 지수는 43.3으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12월 마이너스 10.9와 예상치 마이너스 5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고용을 소폭 늘리면서도 업황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던 제조업 업황이 반등하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뚜렷한 악재도 없었던 애플이 4% 이상 하락해서 작년 8월 5일 4.82% 급락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거대 기술기업 7곳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는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카날리스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2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와 화웨이에 이어서 3위로 떨어질 전망이며 또한 지난 10월 대만 TF 인터내셔널의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올해 아이폰 16의 생산량 축소 가능성을 전망한 뒤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애플의 지난해 중국 시장 점유율은 15%로 연간 기준으로 17%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보와 화웨이는 강력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TSMC는 이날 1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전분기 대비 6%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TSMC는 이를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총순으로 보면 시가총액 1위 애플 마이너스 4.04%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애플의 4% 하락은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들은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률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은 종목이었죠. 애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엔비디아는 오늘 1.9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41%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1.35% 그리고 아마존은 1.2% 메타는 0.94% 그리고 테슬라는 3.36%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는 TSMC와 ASML 두 종목이 살렸는데요. TSMC 실적 발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위탁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뉴욕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TSMC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8,684억 6천만 대만 달러, 순이익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3,746억 8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대한 수요로 관련 매출이 5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설비 투자 규모를 예상보다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TSMC는 이날 3.99% 상승했고 이날 반도체 장비주인 ASML이 3.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4% 정도 상승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무려 5.13%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전날 주요 지수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전날 인플레이션의 완화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후에 랠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해서 19일부터 협정이 발효되는데요. 이들의 휴전 합의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돼서 예멘 후티 반군이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최근 한파에 따른 미국 등의 주요국의 난방 수요 증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온 점도 유가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급등하던 유가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7% 하락해서 78.6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WTI는 전거래일 3.3%나 상승하면서 7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 원유는 0.9% 하락해서 배럴당 81.2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전 거래일에 2.6% 상승하면서 7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데서 반락한 것입니다. 다음 환율법입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했는데요. 주요 무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3% 하락한 108.9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145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5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간밤에 다소 완화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입니다. 한편 엔화는 앞으로 변동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935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등이 다음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엔화는 강세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곧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